바로 웰리스죠. 헬스 앤 웰리스 글로벌 리딩 기업인 아메이에서 곧 선보이게 될 마이 웰리스랩. 이제는 100세, 120세 시대 건강 수명이 중요해지고 이 건강 관리 트렌드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건강 수명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기능성 식품 분야 연구의 권위자이신 이화여대 권오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가 건강 수명을 관리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통계표예요. 196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오는 데이터인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평균 수명이 훌쩍 넘어선 거 아시죠? 그래서 여자와 이 빨간 줄이 여자고 그다음에 이 초록색 줄이 남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평균 수명이 누가 더 높은가 하면 단연코 여자라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7세나 되세요. 남자는 81세인데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노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서 건강수명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 수명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와 반대로 건강 수명은 제자리에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려 한 10년 마지막에 그리고 여자들은 무려 12년이 넘게 병석에 있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개인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렇게 큰 격차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노화하자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즐겁게라는 건데 이게 과연 비밀을 풀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주어진 숙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문제는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성질환의 문제 때문인데 만성질환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흔한 병들입니다. 고혈압, 혈액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관절염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데서부터 심지어는 우울하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65세 이상이 되면은 뭐 거의 80%인 사람이 하나 이상은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 뭐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70%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늙는 거는 유전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요. 보스턴 대학에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놓고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거를 쭉 추적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노인들을 놓고 그걸 추적 조사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만성 질환을 얻는다는 것은 유전이 아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유전이 20%라고 하면 생활 습관은 80%다. 이렇게 4배 이상의 큰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유전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생활 습관에 더 집중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작가가 본 장수촌이에요. 그래서 과학자가 아니라 작가가 세계의 5곳에 있는 장수촌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수하게 된 비밀이 뭔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수촌에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4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신체 활동, 뭐 사회적 소속감,
그다음에 이 독립심,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미난 거 보시죠? 이 두 가지는 각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면 금방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생활에 점점 더 우리가 만성 질환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집중을 또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수명은 관리할 수 있다. 즉 디자인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식사와 운동을 수면을 또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라는 것인데요. 한번 직접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면역 능력, 근골격 능력, 심혈관 능력, 인지 능력, 위장관 능력 이렇게 되는 것들이 주로 나이 들면서 점차 쇠퇴해지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들이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증가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야이죠. 그런데 이렇게 쇠퇴하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번과 2번 선이 보이시죠? 근데 2번 선을 보시면 이 쇠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실 거고요. 2번 속도는 그에 반면에서 아주 완만하게 되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지 않고 이 정도 되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를 늦추는 거죠. 예방을 하면 치료를 늦출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졌고요. 방법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식사와 운동 습관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느리고 또 건강한 노화를 가자. 이거를 저희가 일단 목표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강검진으로 관리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에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심혈관계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건강검진하면은 42%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아주 심각한 질환이죠. 이거에 발생하는 것도 18% 이상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얘기하는 이 건강검진의 지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 환자를 구별해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환자들을 가려내고 그 환자들이 의료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오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가 아닌 건강인에 머물러 있고요. 이 건강한 사람들이 환자가 아니게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만 주는 것이죠. 다음 것은 보시면은 건강검진을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받아보는 보고서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선 저희가 보는 거는 어디에 빨간불이 들어왔나라는 것을 걱정해 보지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게 왜 그렇지? 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저희가 봐서도 이걸 가지고 경각심을 갖기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정도로 어렵지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건강나이라는 것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나이 보면 여전히 경각심을 주기는 합니다. 내가 30세인데 39세로 나왔다 그러면 매우 놀라죠. 그런데 여전히 이 뒤쪽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건강나이가 이런 나이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평균치나 일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이거 가지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지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런 정보를 소비자들이 얼마큼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헬스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수준을 한번 다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3분의 1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겠다.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건강 노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이 웰리스 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시중에 이렇게 유사하게 건강 수면 관리 이렇게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것은 매우 특별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차별화 포인트를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너무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계절 인사도 못 나눴어요.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굉장히 아주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저는 여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일 춥다고 하니까 계절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려운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메모 잘 해주셨다가 마지막에 질문 많이 주십시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차별점이 일단 만성질환을 조절해보자라는 이건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20살 이상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억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0대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젊어서 시작할수록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20세부터 그렇다고 나이가 들면 필요 없나?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80세가 돼도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세부터 80세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만성질환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을 오롯이 한번 잘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TNO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실생활에 해당하는 과학을 한 데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분들이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성질환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들은 공통적인 그런 원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면 또는 이것을 측정하면 돼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과학기술부의 그런 프로젝트 한 10년짜리 프로젝트를 맡아서 TNO와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 2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고 2번째는 대사 스트레스인데요. 이 2가지를 뽑아서 사람들마다 다른 이 스트레스의 수준을 점수화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활성산소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아주 톡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많이 이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계속 없애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과식을 하거나 편식을 하거나 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우리가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보다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균형이 깨져서요. 이런 걸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화 스트레스는 이런 나쁜 일을 하죠. 이게 정상세포이거든요. 정상세포는 지질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는 효소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핵 안에는 유전 정보인 DNA가 들어있는데 이 활성산소는 이 3가지를 다 공략합니다. 다 공략을 해서 지질도 망가뜨리고 효소도 망가뜨리고 DNA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세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완전히 손상돼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 만성질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또 하나는 노화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노화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노화의 가속 페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는 아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보통 일반인들에게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노화를 억제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이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랑 저희가 연결을 한번 지어 봤습니다. 두 번째 것은 대사 스트레스인데요. 이건 한번 보시면 대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 소모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똑같이 운동해도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나라, 인종에 상관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6,400명을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노란 것은 대사율의 변화입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한 20세쯤 되는데 20세의 피크를 이룬 다음에 점차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또 감소하다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지만 특별히 감소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줄은 만성질환의 발생도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발생도가 젊어서는 별로 없다가 그러나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사가 뚝 떨어지는 시기에 만성질환이 무척 많이 발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름하여 대사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사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했던 것처럼 비만해집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약 40%인 사람, 또 60대가 되면 더 많이 이렇게 비만도가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비만도가 높아지는 건 뭐 뚱뚱하다고 나쁜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만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당뇨나 그다음에 심장질환이나 심지어는 인지기능, 간기능까지 이렇게 속도가 곱하기가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사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성질환의 가속 페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만성질환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게 첫 번째 차별화 요소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외모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이런 것처럼 동일한 조건에서도 산화 스트레스나 대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이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균치는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런 개인의 점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점수를 만드는데 또 집중했다는 것이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이게 최신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지표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혈액을 검사해서 저희가 수십 가지 결과가 나오죠. 또 생활 습관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고 체격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먹는 식사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시작할 때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식사 일지의 이 빅데이터를 처음부터 넣는 것은 조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자기 데이터를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것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몇 가지 설문지 이렇게 해서 총 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거나 생활습관을 성형하는 그런 코칭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숨겨진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있고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숨겨진 규칙을 찾는 것, 이 규칙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AI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빅데이터도 있고 또 AI 기술도 있어서 이 산화와 대사 스트레스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점수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에는 식품의 빅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식품 중에 성분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식품에 들어있는 빅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사람의 그런 행위에 대한 빅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그런 마커를 분석한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으로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생활 습관 데이터도 있어서 이런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AI 기술인데요. 저희는 이 AI 기술을 하기 위해서 논문 많이 발표했고 또 해당하는 그러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은 다른 데서는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가장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다른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두 가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점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3만 명의 데이터를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개수가 3만 명의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건강한 사람, 덜 건강한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대사질환 점수가 75점이고 그다음에 그 노화 억제 지수 산화 점수가 61점이라고 하면 각각의 이 위치를 하게 되면 나의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건강한지라는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 위치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만약에 100명의 데이터, 200명의 데이터 다 좋습니다 하면은 누구든지 100인 100색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건강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내가 2023년도에는 이 노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이것이 상향됐다. 아니면은 내가 게을리했더니 나빠졌다라는 것을 이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잘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에 건강, 나이, 뭐 노화, 속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건강 나이보다는 노화 속도가 더 진취적이고 목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사람이 출생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부터는 이제 피크점에 20살의 피크점에 이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감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실선의 것이 보통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보다 빠르게 노화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보다 느리게 노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치로 속도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리게 가는 그래서 역량이 높은 이렇게 가는 걸 목표치로 정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실현했습니다. 또 3만 명의 데이터를 또 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노화 속도를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 노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한 3분의 1 사람들은 이보다는 더 빠르게 노화가 가고 있었고요. 또 이보다 또 3분의 1 사람들은 이보다 더 느리게 노화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노화가 돼 있다 그러면 빠르게 일로 가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정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1.0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갈 것이고 이런 초록 쪽에 있는 사람들은 1보다 낮은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정하기가 굉장히 좋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노화 속도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주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조선일보나 YTN이나 다 나왔던 건데 이 부모보다 빨리 늙는 304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매우 그냥 기진맥진하고 있는데요. 이때 얘기하는 것이 가속 노화 시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 너무 맞지요. 그래서 예전에까지는 우리가 그냥 건강 나이 이런 것을 썼다고 하면 아마도 2024년도의 대세는 건강 나이가 아니라 노화 속도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노화 속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목표치를 정하기가 더 쉽게 대세를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냐 마커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금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식사일지를 이렇게 같이 합치면 합칠수록 여기 나오는 있는 솔루션은 더 점점 더 정교하고 정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식사일지를 넣지 못한다고 하면은 운동이나 식사 코칭은 못하는데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을수록 이제 운동이나 식사 코칭 같이 매일같이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개인 맞춤 솔루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2D로 평면도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점수를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 점수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해진, 그다음에 더 멋져진 그러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진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뭐였죠?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세 번째 특징은 뭐였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만성질환에 집중을 했고 그것을 개인마다 다른 점수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거는 아주 빠르게 진입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점차 많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더 정확하게 갈 것이다. 계속 진화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뭐 영양학 한다는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될 거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 했습니다. 디지털화 하면은 정보가 가는 즉시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빠른 세상이 됐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지?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하는 거가 한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 건강검진으로 다 되는 거고 여기서 부족한 것을 건강설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설문은 뭐 무척 쉽지요. 근데 건강검진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일에 모든 저희가 원하는 이런 정보들을 다 알면은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넣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신체 검사할 때 요 네 가지 정보를 간략히 한 정보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펀칭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가 걸릴 건데요. 이걸 보다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기능을 넣습니다. 요즘은 스와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이것이 이미 다 데이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정보를 사용하겠다라는 동의를 주시기만 하면 그냥 1분 만에 데이터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척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럴 때는 이제 간편 인증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요즘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 하나 주의할 거는 이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냥 가져오기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국가검진 안 받으시고 더 정확하게 종합검진을 받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일반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한다 그러면은 이 국가검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에 자기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에다가 이렇게 동의만 해주시면 이것도 역시 같이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저희가 런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건강검진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분 만에 자기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건강 점수 나옵니다. 건강 점수 나오는데 이 68점의 의미가 어떠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수가 작아집니다. 나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점수 하나만 주는 거는 어쩌면 또 목표 설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은 또래 집단을 5살 분포로 나눠서 같은 또래 집단에서의 비교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68점인데 내 나이 또래에서는 52등이야.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설정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점수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나의 건강 위치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국민 정체에서의 비교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의 노화 속도를 봐서 노화 속도가 너무 빨라네. 라고 해서 목표치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노화 속도가 왜 빠른지라는 개념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썼던 알고리즘에 썼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봐가지고 이게 신호등 같이 빨강, 노랑, 초록의 개념을 가지고 주로 초록이면은 그나마 안심이죠. 그다음에 빨강 부분은 아주 애써야 되는 것이고 노란 부분은 경계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드립니다. 자, 요까지가 됐는데 이제 이것은 만약에 1년 또는 6개월 만에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점수도 추적이 되고 위치도 추적이 되고 속도도 추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가지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추천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건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복잡한 전기 회로도 같죠? 근데 이게 우리 몸속의 여러 가지 마커들이 연결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마커들을 저희가 이렇게 상호가 관련이 있는 걸 다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혈당을 조사했더니 공복 혈당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색 경고가 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몸 중에서 그냥 얘가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돼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조금 먼 곳이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인 문헌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빨갛게, 그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잠재적인 위험 부분은 노랗게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거는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부위별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이오마커나 아니면 설문지를 가지고 판정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여러 가지 마커나 설문지의 결과를 이렇게 속도와 그다음에 이걸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대시보드로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저희가 신호등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신호등도 있고 그다음에 나의 몸도 있는데요. 이 빨강, 노랑, 파랑을 나의 몸에 이렇게 입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입히면 전체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걱정해야 될 부분인지가 잘 나오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였으면 여기에 특별히 빨간 부분, 노란 부분의 순서대로 해서 여기에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나 아니면은 ABO나 아니면 과학자나 누구나 똑같은 눈높이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건강기능식품은 항상 생활습관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성형하는 것도 역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나의 건강 위치를 보면은요. 이제는 눈에 쉽게 보이시죠? 이 아랫부분에는 위험하다는 거고, 요 윗부분은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판정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마커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초록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재밌게 여러 가지 마커 중에 빨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빨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면은 어디게 봐도 초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막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ABC 등급을 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ABC라는 개념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이렇게 ABC 등급을 주고요.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ABC 등급이 우리가 만드는 건강 점수나 노화 속도하고도 잘 맞나 봤더니 정말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A에 있는 사람들은 노화 억제 점수도 높고 만성질환 억제 점수도 높고 노화 속도는 느립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쓰면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확신하게 된 근거는요. 그러니까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남자이고 여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A, B, C의 퍼센트를 한번 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봤어요. 그러면 똑같이 40대라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40대가 건강하다는 게 보일 거예요. A가 훨씬 많고 C가 별로 없죠.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남자는 40대에 벌써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것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속도입니다. 40대 이후의 속도가 이제 여자들이 폐경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거 보이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었던 일들을 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반면에 이 올라가는 속도가 여자에 비해서는 완만한 거 보이죠. 다 폐경 때문입니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40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봤습니다. 아무 조절하지 않고 가만 놔뒀을 때에 남자들도 보시면은 C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C에 머물러 있는 거고 A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C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잘 하게 되면 이것을 훨씬 더 둔화시킬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분 만에 그런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노화 위치를 가지고 이 사람의 타입을 먼저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타입인지 B인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해서 실제로 특별히 나쁜 부분은 빨갛게 그다음에 이제 유지해야 될 거는 초록색 부분 그다음에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주황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주의하는 것을 정보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생활 습관을 코칭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주면서 이것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처음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비자와 ABO가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10분 만에 간단히 끝나는 아주 정보를 입력해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0분 만에 저희가 만들어낸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BO는
또 소비자는 자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알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생활 습관을 성형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ABO가 컨설팅하면서 이 새로운 그러한 마이 웰니스 랩에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이런 내재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추천이나 성형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눈높이에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는 이 소비자 각각 개개인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고 본인의 다운로드된 그러한 소비자 거를 가지고 오면은 ABO들이 같이 컨설팅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소비자 그런 상담 제도도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 어, 간혹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플러스 상담할 수 있는 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자, 요까지가 저희가 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새롭게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먼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